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싸다라는 구간 코스피 1900 아래. 그러나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글로벌 증시에서 나온 상승 모멘텀이 딱히 없었던 가운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7일째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그나마의 제한적 기술적 반등마저 쉽게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1890선도 깨어지면서 지난주 저점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방어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오늘 막판에 혹시 플러스를 달아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었는데요. 2% 넘게 무너지는 코스닥. 그러나 코스닥의 또한 지수 방어도 역시 기관으로부터 약간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달 만에 500선을 깼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종가까지 모두 챙기고 돌아옵니다. 네, 10월 29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1901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8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하락했는데요. 오전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8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요. 기관이 2,700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07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500선이 무너지면서 494선에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줬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 상승엔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습니다. 기관은 150억 원 정도 매수 보였고요. 외국인은 76억 원 매도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린 1,096원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거래일 때 1,1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또 한 번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5원 80전입니다. 내일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또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한 것이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이 실적 부진과 또 원화 강세에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3% 넘게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많이 하락하면서 4% 조정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인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 삼성생명은 0.6% 상승했고 한국전력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0.5% 조정받는 장보였고요. 신한지주는 0.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M과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SM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고요. 1.8% 상승했고 오늘 셀트리온이 4.2% 급락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도 2.9%, 3% 가까이 하락했고 서울반도체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젠백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3% 넘게 급락했고 CJENM이 6% 가까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2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3인방과 또 LG그룹주 스마트 그리드주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현대차 3인방입니다. 현대차 3인방은 실적 부진과 환율 하락에 약세 보였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에 큰 현대차 3인방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가격이 비싸질 것이란 걱정에 오늘 하락했는데요. 기아차는 4% 넘게 급락했고 현대차는 3%, 현대모비스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기아차는 6만 원을 하회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주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과는 달리 실적 개선에 상승하는 종목으로 오늘 LG그룹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LG디스플레이는 7%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32,450원 기록했고 대부분의 LG그룹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 그리드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울진 원전 고장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거면서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5%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 업종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합병, 인수, 또 매각에 따른 관련 주식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웅진홀딩스입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매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2거래일째 상한가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 막판을 갈수록 상한가가 깨지면서 6% 급등한 1,9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와의 합병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연속 상승했습니다. 2.3% 상승하면서 5,580원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이 3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ING 생명 인수 기대감에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2.3% 상승하면서 37,850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부진한 실적 때문에 급락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연 호텔 신라겠죠. 오늘 7% 급락이 나오면서 47,150원. 2달 만에 앞자리수가 4만 원대를 보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비용 증가로 직전분기 5.9% 증가한 349억 원. 시장 기대치에는 24%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2% 급락이 있었던 코스닥 시장 속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연 DI죠. 싸이가 내년 초 미국에서 대형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에 DI가 급등하면서 4일 만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약 한 2, 3주 만에 코스닥은 고점 대비 10% 가까이나 급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까지 포함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잠시 후 위클리 전망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은성민 센터장님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은성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날 1900선 깨고 오늘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다 했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어렵게 해낸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막판에 오히려 무너졌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가를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각 변수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나 중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산업활동 관련된 데이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주 후반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10월 고용 보고서, 결국은 이제 고용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된 데이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매크로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50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10월 달에 제조업 PMI는 2개월 만에 50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데이터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8.6배 수준이니까 국내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이겠지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크로 데이터가 조금 돌아선다면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표는 대외적으로 좀 괜찮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닝 부담도 안고 있는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좀 갇힐 공산이 크다라는 이번 주 전망이셨습니다. 그러면 밴드로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글쎄요, 밴드라는 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텐데 지금 바닥은 한 1850 정도 수준이면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상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강하진 않으니까 1930 정도가 상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박스권이라 해도 조금 위쪽을 기대케 하는 지표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신지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과 고용 지표들. 근데 이런 지표가 좋았다 한들 아까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기업 어닝 부담 외에도 어떤 요소들 때문인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미국 쪽 산업 데이터는 역시 이제 Q3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50을 상회한다는 거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완만하지만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특히 고용 데이터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매크로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국인데 중국이 계속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쪽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못 움직인 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4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크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4분기 이후에는 기업 실적들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시장은 바닥은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곧 바뀔 11월 초에 있을 정치권 변수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미 대선 전후로 해서는 업종 선택이라든가 전략이 좀 바뀔 가능성도 얘기를 미리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네. 중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있는데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이제 도래할 이제 소위 말하는 피스컬 크리프, 재정 절벽 이슈가 있을 텐데요.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내에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은 시장은 좀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방을 다질 만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정치적 일정도 해소가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쪽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환율도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사실은 종가상 거의 연저점 부근인 것 같은데 하락 속도는 향후 빠르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전망하시는 우리 원달러 환율 추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환율은 연초에도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조적으로 원하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QE3를 통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국내 외환 보유고라든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원하는 이제 강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속도 자체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한 상황이고 외환 당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1,100원이 깨진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원화 절상 속도는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 기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7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기초적으로는 원화 강세더라도 그 원화 강세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까 사실상 우리 시장이 못가게 발목을 붙들었던 하나의 요인 3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로 보나 미국으로 보나 다 좀 지나간다라는 느낌인데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알고 어닝 시즌을 맞았음에도 역시 안 좋은 실적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거든요. 3분기 실적 시즌 조금 남아있지만 평가 들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어닝 시즌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어떤 쪽에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는지도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실적에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최근 올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실적이 참 시장하고는 상반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3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에서 주가에도 반영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니까 주가가 더 빠지는 흐름인데요. 이건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생각했던 것만큼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한 양상이고 4분기도 지금 기대치는 조금 낮아져 있지만은 어닝스 다운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의 캐탈리스트는 결국은 중국의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3분기 바닥을 확인을 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여부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정 절벽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된다면은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관심 업종 곧바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경기 방어주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 뭐 건설주 등을 빗대시면서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 좀 많이 빠진 대형주 사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코스닥 급락하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가 참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요? 글쎄 지금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예.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중국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재 산업재에 대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3분기 실적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중국 PMI나 중국 쪽 경기 데이터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특히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철강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나치게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특히 이제 IT 쪽에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LCD 쪽은 좀 수요도 그렇고 대부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는 반도체나 LCD 관련된 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반도체, LCD라고 콕 집어주셨고 여전히 필수 소비재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을 언제쯤 사서 이제 수익을 곧바로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팁 한마디 끝으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중소형주 늦게 들어갔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이제 대형주로 또 갈아타자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코스닥이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하는 양상인데요. 일단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코스닥도 많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결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테마성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동 매매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위 물려도 실적주에 물리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무슨 테마 같은 거 쫓다가는 반등 나오기도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팁까지 감사합니다. 위클리 전망의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 은성민 센터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급락시킨 수급, 그리고 오늘 장중에 반등이 힘들었던 이유, 수급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히 막판에 코스닥을 급락시킨 주체는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일단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안정감 있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 대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한 1,300억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선물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현물에서의 매도다. 이 부분들이 오늘도 정확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가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매수를 이제 혼자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만 거의 매수가 잡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급락 나오는 순간에서도 연기금 측면에서는 172억 정도밖에 순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단기적인 어떤 시장 전망의 어떤 리스크의 증가에 의한 이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사들도 이제 매도로 물량이 흘러나왔다는 점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래소 측면에서의 하나의 수급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는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흐름들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거래소 쪽에서 충격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인 1900포인트 회복 힘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의 어떤 투매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2600개약 정도의 순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은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4천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리고 차익 거래 동향을 본다면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일정한 흐름들의 기조 있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가가 이제 선물을 통한 파생적 측면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매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즉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거래소 시장이 모두 기술적인 이동평균선 121선에 와 있는 부분이고 지지의 의사가 좀 강한 어떤 시장의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부분이 나타났지만은요, 그래도 큰 업종별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한방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접근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일어난 부분이 우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집중해서 이제 매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운송 장비의 경우에는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기관들은 상당히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두 개의 업종에서만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편중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의 흐름들은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들은요, 장 중반, 장 초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매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장을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결국 11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흔들리면서 투매는 전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급들이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싸다고 들어가는 매수 세력보다는 좀 더 관망하자는 쪽의 흐름들이 외국인과 같이 동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거래소 대비 상당히 좀 큰 낙폭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스닥의 추세가 그러면 완전히 끝이 났느냐고 보면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6월달 이후에 코스닥과 거래소의 상승폭, 즉 바닥에서의 최고점까지 상승폭에 오늘의 지수는 양 시장 모두 다 50%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폭의 반 정도를 반납한 정확한 지수대에 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본다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오늘 포인트가 양시장당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코스피는 1885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어느 쪽에서 또 한번 좀 탄력 있는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관심은 또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과 최근의 하락폭 사이 딱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다라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실적이 한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 호텔신라는 급락했고 LG 그룹주들은 날아가고 현대차 3인방은 무너졌더군요.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 시장의 관심은 실적 쪽으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최근에 하는 이야기가는요, 제품은 삼성전자를 사다 주식은 LG 거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LG 주식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급등한 부분이 제일 이제 큰 특징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8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 가시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007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중심 가격인 한 4만 원대를 회복한 적이 없다. 2010년에 순간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요. 그렇지만 이 8분기라면은 2년이거든요. 2년 내 최고가는 지금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럼 2년의 어떤 평균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한 이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까지가 2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본다면 최고의 어떤 실적을 보였다면은 적어도 이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된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건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종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주가는 거의 이제 2006년의 어떤 고점 가격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종의 키워드는 역시 중동이 되겠는데요. 중동에까지 올 한 해 국내 건설업체의 목표 수익적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수주를 받은 게. 그런데 2달 남겨두고 있는, 지금 올해를 2달 남겨두고 있는 지점에서 이 2달이 수주의 피크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 중동 수주가 대부분 이제 몰려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9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착실한 매수세와 그리고 계속 매도를 보이던 매도를 보이던 이런 기관들의 흐름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 좀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기산텔레콤을 뽑아봤는데요. ICT죠. 정보 그리고 방송통신서비스 대연합이 이제 대권 주자인 이제 박근혜 씨와 이제 문재인 씨를 모시고 대토론회를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 ICT에 대해서 좀 강하게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어찌 보면은 팽창의 어떤 힘을 달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 소화정보통신이라든지 기산텔레콤 등의 종목들이 대쪽 장비업체들이죠.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었다가 코스닥 지수가 같이 밀리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좀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시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좀 급락했던 점은 또 하나의 오늘 특징주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꼽아봤습니다. 예, 오늘 특징주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기산텔레콤을 꼽아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거의 8% 가까이 급등한 LG디스플레이 4만 원, 4만 5천 원 가야 적정 주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접목해 볼 때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종가에 추격해서 내일 시초가 걸어도 좋을지 팁 부탁드릴게요.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요. 일단 5일선이라는 기술적 이동평균선을 추격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동평균선보다 좀 점핑이 되어 있어서 이격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제 1차 목표치가 현재 파동에서는 한 35,000에서 36,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이익 실현하기에는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1,000원권 지점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가격이 5일선과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매수에 나섰다가 그리고 한 35,000원을 넘기는 정도 가격에서는 1차적으로 단기 이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재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한다면 이 바닥권에서 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31,000원 정도 5일선 눌림 매수에서 1차 목표가 35,000원 정도 볼 수 있겠다라는 눌림식 매수 사인을 내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의 앞선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장 내일은 일본 BOJ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잡혀있고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9월달 개인소득 소비 관련한 지표가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말이죠. 코스피는 겨우겨우 반등했는데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볼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얼굴도 밝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은 얼마나 어두울까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내일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하십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필요한 다이렉트 전략. 내일 주식 사도 좋습니까? 내일 어떤 종목 살까요? 이전에 내일 종목 살 때 꼭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이렇게 포함해서 3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먼저 최홍준 과장님의 의견부터 볼게요. 자, 우리 최홍준 과장님은요.
주식 살까요? 하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의견도 꽤 여러 주 걸쳐 주고 계십니다. 김선인 대표님은 코스피 1900, 코스닥 500포인트 밑은 역시 매수 영역이다 사인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영종 과장님은 연기금이 사는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집중해서 보자라는 그런 차별화를 주문해 주셨고요. 김선인 대표님은 싸서 일단 살 수 있는 구간인데 특별히 IT 가운데 대형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봐야 된다 라시면서 SK 하이닉스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편 최영종 과장님은 지주회사이자 정유주이죠. GS를 오늘 갖고 오셨네요. 자,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차별적이든 싸서이든 내일 사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최영종 과장님, 내일도 역시 사야 되지만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동향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 LG 관련주로 이제 특정적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고요. 10월 달에도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렸지만 10월 장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그 기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10월 달에 좀 조정이 왔다고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을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 간의 장중 간에도 이 종목 간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야 되시고 뭐 국가 지자체라든지 연기금을 제외하고 나서는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어차피 다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치만큼 나왔던 부분들이고 상당 부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을 조금 구분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뭐 일주일, 2주일 내 수익을 크게 난다, 뭐 큰 폭으로 하락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어느 정도 주중 장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 큰 그림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성 종목은 어떤 거고 중장기성 종목은 어떤 거예요? 지금 단기성 종목 위주로는 이제 연기금이 샀던 부분에서 오늘 LG라든지 지주사 관련주들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11월, 12월 이제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도 테마가 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LG 관련주들, LG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계속 테마가 한 테마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른 GS라든지 이런 테마로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하고 뭐 바이오 종목들도 예외는 별로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바이오 테마 같은 것들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 2주 내에 바로 돌아선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올해 12월 장세를 봤을 경우에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은 발생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기타 많이 올랐던 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됐던 부분도 있지만 일부 고평가로 인해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엔터주라든지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접근해 보셔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인 대표님의 살까요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코스피 1900 그리고 코스닥 500 밑은 매수 구간이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1900포인트나 그다음에 500포인트 무조건 내려온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지난주 정도는 관망했다가 싸지면 그때 사자. 네, 이때 딱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코스피 차트를 제가 열어놨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일단은 먼저 이제 기술적인 접근부터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구간 자체에서 1900포인트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여기 보시면 선이 보이는데 이게 121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 자체는 무너뜨리지 않고 갈 거라고 좀 판단이 들었고 하나 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스닥 500포인트 바로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역시 121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하락폭은 나오지 않을 가망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단은 미국 지표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 일단은 미국 GDP 성장률도 지금 많이 올라주긴 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더 많이 올라줬어야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로 인해서 지금 더 올라야 될 게 못 올라줬던 거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일단 경기가 살아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 이제 오바마 측과 롬니 측에서 일단은 선거가 지금 박빙의
결과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서도 아무래도 재정적 절벽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미국 실업률이 8%에서 12%로 뛰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 그 재정 문제가 600달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오바마 측이 좀 정권을 잡고서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고서 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 문제 자체가 터지기까지는 시간 자체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선거 자체가 곧 다가오긴 했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스 문제가 또 해결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뭐 그 문제 자체 해결할 그 내놓은 제안 자체가 150까지가 되지만서도 그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조율을 통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스페인 문제도 곧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1900포인트 아래랑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바닥권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금 매수에 동참하시는 게 낫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올 뭐 미국의 아까 저희가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뭐 제조업이라든가 고용지표 좀 다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예측치 자체는 다 좋게 좋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건 일단은 중국의 PMI 지수 발표가 있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유럽 쪽과 연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PMI 지수가 만약에 50을 넘으면 확실히 중국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잇따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이 전문가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종목 사는데 꼭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준 과장님은 연기금 매수 실적주. 예, 최근에 아무래도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심해지고 있고요. 지금 종목을 이제 선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연기금 매수를 계속 반복을 드리냐면 지금 투신 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 부분 9월달 초에 샀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10월달에. 예, 근데 그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불안정성에서 환율 불안정성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아직까지 받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연기금이 사는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연기금 이제 매수 비중이 17%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한 19% 이상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한 1%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입니까? 돈으로 치면 한 2, 3조 정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주가가 또 하락해서 비율이 낮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2, 3조 정도 아직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19%라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해서 살 수 있는 것도 법제화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해서 살 수 있는 게 전혀 못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연기금이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은 현재로서는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을 만한 주체는 연기금밖에 없다.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국가지 자체는 오늘 사긴 했지만 사다 팔아서 좀 반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 중심의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LG 관련주라든지 GS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고요. IT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기타 종목들은 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접근하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한 지주사가 이번 주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LG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갔지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주사 조금 접근하셔도 조금 위험성은 적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두산 관련주들은 조금을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회사가 좀 장사를 잘하는 쪽의 지주회사라야 그래도 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 김선인 대표님도 딱히 다른 의견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 가운데 골라야 된다. 기준은 같으신데 특별히 IT라고 또 해주셨나요? 네. 일단 시장에 지금 다시 한번 쏠림 자체가 IT 대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아직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뭐 투신권이나 연기금이 되겠는데 지금 물량들을 봤을 때 일단은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자체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1,568억을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715억, 그 다음에 NHN, SK텔레콤, 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순인데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이제 IT 대형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연기금을 지금 믿고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도 이걸 것이 일단은 실적, 자 국내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상황인데 지금 봤을 때 37개 기업이 일단은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를 끝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0% 이상 하는 기업들이 지금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어닝 쇼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자체가 지속되는 그 부분이 또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실적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 위주로 좀 편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들 1에서 10위 안으로 해가지고 IT 관련주들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1900포인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까지 발생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연기금이 담은 IT 종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코스닥도 500선 아래는 매수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코스닥 쪽은 어떻습니까? IT 부품주들은 좀 괜찮은지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또 대형주로 갈아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그렇죠. 샀는데 또 갈아타라 그러고 이쪽 가면 또 이거 갈아타라 그러고 거기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도 팁을 좀 네, 주십시오. 일단은 코스닥이 지금 며칠째 543포인트까지 도달한 이후에 지금 2주 동안 빠진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뭐 10% 가까이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이제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기업들 보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보면 또 IT 쪽으로 어떤 기관들이 많이 좀 들어온 모습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조나 유통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일단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IT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서도 저가 메리트 충분히 발생한 만큼 저는 이제 5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신호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시그널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IT 이제 관련주 특히 이제 삼성이나 최근에 LG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반등이 예상이 되고 매출도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들 꼭 담으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최홍종 과장님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관련 그런 테마들은 지금 좀 빠졌지만 분할 매수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뭐 12월 달, 뭐 1분기에서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코스닥에 대해서 약간 덧붙인 말씀 짧게라도. 지금 코스닥 지금 뭐 많이 빠져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 비중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시면 아직까지 그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손절해서 나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일정으로 반등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지나치게 많이 실지 마시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비중을 일정 부분은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로 돌아간다고 해서 코스닥 다 팔아서 코스피로 돌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찜찜해고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추세를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지금 코스피 종목도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도 좀 같이 갖고 갈 필요가 있고 코스닥에 지금 중소형주 손절 쉽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금 안심되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홍준 과장님의 뭘 살까요? 해답을 좀 들어보죠. 지주회사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GS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예, GS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동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제일 안정적으로 나왔던 기업입니다. 이제 SK가 지금 한차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그 이 두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GS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 에너지 그리고 GS 리테일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 부분들이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 개선 전망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패턴이 조금 비슷한 게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에 들어왔었다가 한 이틀 정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매수한 종목도 보게 되면 하루 한 5, 6일 정도 꾸준히 매수 들어오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매도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들어온 추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GS 내일 좀 시초가로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조금 한 62,000, 한 61,500원 선 잡았는데 그게 전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그 가격대인데 한
61,500원 선까지는 조금 보셔도 장중에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 일단 손절 라인 잡고요. 목표가는 한 72,000원 선, 전에 한 71,200원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한 72,000원 선까지는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72,000원, 73,000원 선 그 정도 보셔도 좀 접근하시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연기금이 사는 대형주도 좀 필요하다 하셨는데 하나로 특별히 GS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반면에 김선훈 대표님은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내일 한번 사보자고요. 근데 일단 기업 소개는 안 드리고 네, 너무 잘 아시죠. 수급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딱 말씀드리고 SK를 보여드릴 텐데 코스피 차트를 10월 제가 8일부터 그 빠지기 전 그 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이 상황에서 과연 SK하이닉스는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나? 자, 10월 8일부터 물량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가 380만 주예요. 380만 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10만 주죠? 310만 주입니다. 310만 주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려 있는데 지금 이 물량 자체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 이 친구들이 일단은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굳이 이 종목 자체를 더 빠뜨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뭐 한 28,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해서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매수하셔가지고 시초가로 매수하셔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이 아주 좋다. SK 하이닉스 28,000원 본다. 목표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 종목 리뷰해 볼게요. 최영준 과장님의 LG 와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오늘 5%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올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회사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 역시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그동안 빠진 폭이 컸기 때문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들이 오늘은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보유 관점에서 아직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더 갈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올랐다가 계속 양봉을 아주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내일 시초까지 정도 매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섞였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 홀딩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원래 69,000원 보셨었습니다. LG 얘기에 이어서 우리 김선훈 대표님의 지난주 종목 인프라웨어 딱 목표가 10,000원을 찍더라고요. 축하드릴게요. 네, 일단 9,000원 매수해서 오는 10,000원 봤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다시 9,0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다시 한번 10,000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또 한 번 이익 볼 수 있다. 인프라웨어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최영준 과장님, 김선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장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